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부 나의 사랑의 언어는 시작하겠습니다. 와. 아, 네, 이런 리액션 원했는데. 아, 그래요? 조금 네. 더 격렬하게. 아, 네. 와, 이렇게.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럼. 네. 2부 나의 사랑의 언어는 시작하겠습니다. 부비고. 네. 그래서 1부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던 질문을 2부 첫 질문으로 드릴게요. 각자 이제 이 책을 보시면은 책 뒤에 테스트할 수 있게, 제 책은 옛날 책이라서 없는데 그 최근 책은 다 테스트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자기의 사랑의 언어는 이 중에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각자 다 자기의 사랑의 언어는 뭔지 한번 공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사랑의 언어가 1번이 저는 인정. 수연 씨는 네, 1번. 이고 네. 2위가 봉사였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생각해보면 그 인정이라는 말이 꼭 뭐 잘했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말로써 표현해주는 것들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좀 많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갈등이 있을 때도 왜 막 이렇게 잘하다가 말 안 예쁘게 하면 좀 거기에서 핀이 나가는? 왜 잘 가다가 뭐 예를 들면은 나 오늘 뭐 이렇게 이런 거 했다. 근데 그러면 근데 이러면 이제 거기서 딱 이렇게 넌 어떻게 나한테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다시 요새는 요구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이런 게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해봐. 이럴 때는 스크립트 짜지는 거야. 내가 교육시키고 있어요. 나한테는 이럴 때는 정말 수고했어.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다시 해봐. 막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저한테 되게 이 인정이라는 말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남자친구분은 뭔가 커플이 맺어지는 결실이 있지 않으면 너무 뭘 빼먹힘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인정도 막 시키고, 그 다음에 집에 데려다 주라고 시키고도 너무. 맞아. 진짜 고생하고 있어요. 네, 이거 공부해가지고 본인한테 너무 잘 써먹고 계신. 그렇죠. 아니, 잘도 해줘요. 잘도 해주고 남자친구가 있어요. 원하는 언어로 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분은 언어 뭔데요?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언어는 스킨십이라서 열심히 그래서요? 스킨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했던 게 저는 인정이 1위고 남자친구는 스킨십이 1위다 보니까 저는 남자친구에게 애정을 표현할 때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은 거. 되게 잘했다. 별로 잘하지 않아도 잘했다. 뭐 아니면은 멋있어. 뭐 아니면은 네가 해주니까 뭐 너무 맛있어. 막 이렇게 맛있게 고기 굽는 거 처음 먹어봐. 막 이런 표현을 전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남자친구는 별로 그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 네, 그냥 별로 그냥 흘리는 말인 거예요. 그게 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사랑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느끼지는 않았던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저는 그런 걸 바라니까 제가 예를 들면 고기를 구웠으면 되게 맛있어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먹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먹을 수 있지? 감히 고기를 구웠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고 상대적으로 남자친구 스킨십이 1위다 보니까 막 이렇게 차고 이렇게 만져요. 네, 되게 귀찮은데 만지고 막 안고 계속 이렇게 살 부딪히고 있으려고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얘는 이렇게 몸만 들이대는 애다. 오해를 한 거죠. 처음에. 너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렇게 육체적인 관계만 바라는 건 다 이런 건 거짓부렁이야.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랑이 아니야. 이런. 그러면서 되게 오해를 많이 했는데 언어를 보니까 이게 1위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나서 제가 제일 잘 연습을 해봤던 게 저도 물론 요구를 하지만 더 이상 애써 이렇게 인정하는 말로 남자친구를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안아주면 돼요. 그냥 한번 안아주고 그냥 한번 뽀뽀해주고 이러면 이제 그냥 화가 풀리거나 괜찮아지는 왜 거죠. 웃으세요, 배우님? 아니 얘기를 듣는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강아지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말에 상상으로 이미지를 하는데 강아지를 쓰다듬어주고 뭔가 이렇게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그래 잘했어 한번 이렇게 우쭈쭈 한번 이렇게 딱 강아지한테 쳐주고 이렇게 말해? 그럼 스크립트 주고? 맞아요. 말 되게 잘하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맞아요. 잘했죠. 되게 좋아요.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적용이 잘 되는 커플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강아지 타고 집에 가고. 많이 커야 돼요, 강아지가. 아, 진짜 멘트 짱이에요. 아니, 상상이 돼서 너무 웃겨 죽겠어. 진짜 강아지를 타는 애 생각하니까. 계속 물고 빨고 찌찌찌에다가 아니, 진짜. 네, 딱 한 번 쳐주면 이제, 오케이, 지인님!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오매불망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쳐다보고, 한 번 눈길 주면 막,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약간 이런 느낌이라. 집에서 기다리는 네, 맞아요, 강아지처럼. 맞아요. 집에서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굉장한 사랑을 요구하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이해를 못했으면 성적으로만 너무 들이댄다고 맞아요.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깨지는 커플들도 있는데 네. 실제로 뭐 그렇게 들이대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또 자세히 언어를 들여다보면 각자 원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다는 네, 이 책이 주는 좀 핵심적인 내용이 그런 거죠. 네. 바톤을 제가 이어받을까 봐요. 왜냐면 네, 공주님, 제가 은주님. 네, 저 은주고요. 1위가 스킨십이기 때문에 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손에 또 다른 자아가 있다. 명언이에요. 얘가 원하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를 못 있겠어요. 이렇게 손을? 예. 어디 가요, 그럼? 예? 손이 어디 가요? 19금 시작되는 거예요? 저니까, 그- 저니까. 가슴이 좋아요. 저는 남자 가슴. 아. 가슴을 그래도 되게 많이 만져요. 남자친구 운동 많이 어제는 해야 제가 된대요. 뭘 했냐면요. 왜 나만 오빠 가슴 만져? 그랬더니 자기도 좋긴 좋대요. 근데 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부터 되게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한 거야. 왜 나만 오빠 가슴 만지냐. 남자친구는 잘 안 만져줘요? 그게 그 1위가 아니긴 해요. 스킨십이. 그리고 막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막 이렇게 만지고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손이 시도 때도 없잖아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뭘 만지는 걸 좋아해요. 근데 간질간질.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가끔은 아니고 백허그로. 백허그로 가슴을 이렇게 하죠. 네. 오빠 듣는 거 아니죠? 아니, 제가 그 동상이몽 방송을 팟캐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상이몽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한고은이 신영수 남편이랑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게 나오는데 주말에 신영수랑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그 오토바이 뒤에 타고 보통 여자들이 허리를 감는데 한고은 씨가 가슴 네, 그렇게 감는 게 아니고 막 쥐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계속 카메라에서 비춰줘서 너무 웃겼어요. 네. 또 뭔가 좀 안정감을 느끼는. 그러시구나. 네. 두 번째 언어는 뭐세요? 저는 봉사. 봉사. 네. 그러시구나. 네. 여기 네 분 다 두 번째 언어가 봉사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봉사를 주는 게 아니라 받고 싶은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사랑의 언어 얘기하면서도 얘기한 게 나오는 1위 언어나 2위 언어가 뭐 내가 주는 거일 수도 있지만 주는 언어가랑 받는 언어가 다를 수 있다. 네. 예를 들면 저는 2위가 봉사지만 봉사를 주는 것보다 받는 쪽에서 이제 그걸 원해서 2위가 봉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겠다. 이런 거 저희끼리 얘기하긴 했었어요. 이 책이 그래서 그런 지점이 살짝 헷갈리는 네, 그걸 맞아요. 구분해주지 않아서 맞아요. 내가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받고 싶은 것들을 이해해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더 핵심인 것 같은데 네. 계속 적용하다 보면은 내가 주고 싶었던 건지 받고 싶었던 건지 말하다 보면 맞아요. 헷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이름을 은혜 씨? 말해야 되나요? 네. 은혜고요. 저는 1위랑 2위가 1점밖에 차이 안 나긴 했는데 1위가 인정하는 말이고 2위가 봉사예요. 그래서 받고 싶은 거를 지금 남편이 매우 충족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저는 행복해요. 인정을 어떤 식으로 해요? 남자들이 사실 잘 못하는데 인정하는 말. 저에 비해서 조금은 섬세한 편이기도 하고 저희가 또 같이 보내는 시간보다는 카톡처럼 이렇게 문자로 전화로 뭐랄까 함께하는
그 공유하는 게 많다 보니까 남편이 카톡 같은 거 보면 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 최고야라는 표현처럼 뭐 했을 때도 잘했다고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심사임당 뭐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잘했다는 표현 이전에 그게 뭐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질문을 하고 궁금해한 다음에 그런 피드백들을 많이 좀 해주는 편이어가지고 그랬을 때 저는 아 내가 뭘 하는 거를 인정받고 있구나 나 잘 할 수 있겠구나 좀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 들으면서 인정이라는 게 단순히 그 말에 대해서 뭐 잘했어 이것도 있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거. 그러니까 정말로 팟캐스트를 녹음한다고 하면은 누구랑 모여서 어떤 주제로 모르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도 해주고 이런 과정 자체가 다 나를 인정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되게 영혼이 있고 없고가 좀 그런 그쵸. 부분에서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제가 남편도 인정하는 말이 1위이긴 하나 전 좀 영혼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말만 잘했어. 그러니까 남편이 매우 불만족스러워 할 것 같으나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해주려고 해도 그 언어를 제가 잘 못 배우겠어요. 못 알아들어서 제가 수현 씨한테 많이 피드백을 조금 조언을 많이 얻는 편이에요. 남편이랑 조금 맞아요. 수현 씨의 성향이 좀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어떻게 답변해야 돼? 그 주로 싸울 때. 왜 자기는 이게 화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 너무 많아가지고. 가장 최근 굉장히 걸로. 자주. 되게 일상적인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묘하게 서운해하는 그런 뉘앙스를 남편이 이제 뭐 반응을 했을 때 저는 그냥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사실로 답변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감정적인 걸 못 읽어주고. 패턴이 그쵸. 조금은 해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예를 들면 다음 거를 얘기하는데 남편은 이미 그 감정에 대한 거를 나한테 한번 확인받고 넘어가고 싶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현 씨한테 보여주면 언니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 그러면은 아니야 다르니까 그랬어 하면서 또 잘. 적어주는 대로 그대로 문자 보내요. 어느 날 이런 얘기 남편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핸드폰을 얘한테 맡겨요. 해달라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 너무 알겠거든요. 그 그 마음을. 마음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에 그 서운한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 감정으로 이제 남편은 이 서운함을 토로하는데 자꾸 이제 이 은혜 언니는 뭔가 그거는 이미 이제 다 끝났고 되돌릴 수가 없는 일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좀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죠. 그럼 본인은 혹시 인정하는 말이 1번이 아닌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스킨십이나 선물이요, 이런 거, 선물. 이런 거 아닐까? 선물이에요, 선물. 잘 생각가 들어오고 있지만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네. 제가 안 그래도 이 책을 읽고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 그 선물은 점수가 제일 낮게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마치 체크 안할 거야. 뒤집어진 MMPI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잠시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다시 이제 나름의 제가 뭐 지금 핑계 대는 것 같지만 저희가 장거리다 보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없고 무언가를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나 이런 거를 남편도 이제 선물로 많이 보내줬어요. 심지어는 이제 계좌이체도 많이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제가 원하는 거를 조금 해주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거는 이렇게 멀리 연애를 하고 아직 주말 부부인데도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거는 같이 있으면은 꼭 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파워가 있더라고요, 선물이.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선물이 꼭 뭘 사줘서 좋은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한 바로 이게 저는 선물의 가치관이 1위인 사람의 포인트인 거죠. 이 아닙니다. 마음에 1위가 됐어요. 맞아. 이 선물을 인정하는 받았을 말이 때 1인데 고마움. 이렇게 모를 순 없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주는 거랑 또 다르니까. 맞습니다. 수지 씨? 5개나 받으면 다 좋아요. 근데 아니면 지금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너무 많이 들어서 인정하는 말이 익숙해서 1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받고 있다는 거는 부모님한테나 아니면 지금 남자친구한테 많이 느끼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가 아까도 헷갈린다는 부분 중에 하나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순위가 계속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도 또 바뀌고 그리고 과거 연애나 아니면 또 대상에 따라서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은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받고 싶은 건 사실 뭘 받아도 좋은데 그럼
5개 중에 뭘 받았을 때 별로인가를 생각해 보면 거꾸로. 별로인 게 있더라고요. 뭐가 별론데요? 전 사실 스킨십이요? 네. 어떡해. 미안해요. 저 정말 힘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너무 네. 그러니까 소연 씨가 좀 이해가 되는 게 이렇게 힘든 언어를 맞춰주고 진짜 있었기 사랑하는 때문에 거예요. 데려다 줘야 되고 예를 들면 그렇게 그렇죠. 그런 거 받고 싶은 그렇지. 마음이 이제 생길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 저는 정말 사실은 그게 저한테 사랑의 언어라기보다는 약간의 이 귀찮음을 감수하고 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이 스킨십에 저도 좋아하는 스킨십이 있는데 다른 거예요. 맞아. 이 스킨십을 맞아. 원하는 게 다른 건데 이제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손잡고 가벼운 접촉, 뭐 이렇게 만지고 뭐 이렇게 볼 쓰다듬고 머리 쓰다듬고 이건 좋은데 이제 좀 진해지는 스킨십은 좀 힘들고 일도 많이 하고 피곤한데 이렇게 자꾸 괴롭히지? 막 이런 느낌으로 되게 짜증을 내면 남자친구 이렇게 눈치 보면서 계속해요. 그때 참아주는 게 저에겐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내가 그렇게 매일 데려다주고 이것도 해주는데 자기도 그만큼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군요. 네.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나 만질 몇 시간 걸리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그래서 시간 체크하고 참아요. 시간 체크하면서 참는데요. 모래시계 놓고 막 뒤집고 막. 되게 어떻게 이렇게 들으면 엄청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떻게 들으면 이게 지속이 가능한 건가?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신에 그만큼의 남자친구가 봉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사랑하는 언어를 남자친구도 제가 이제 봉사나 인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되게 그런 쪽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언어가 완전 다른데 그 언어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진짜 외국어 배우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 거의 느낌이에요. 무인도에 사는 인종이 거죠, 이 다른 정도는. 사람들끼리 네네네.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더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되게 커요. 사실은 제가 스킨십을 노력하는 게 힘든 만큼 남자친구도 그럼요. 인정하는 말이나 봉사가 힘들 수 있는데 남자친구는 그 부분을 노력해주고 저도 이 부분을 노력한다는 건 그러니까 쉽게 편하게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맞출 만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합니다. 와 좋습니다. 이 뜨끈뜨끈한 느낌. 그 다음 누구야? 여기서 끊어주려고. 근데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힘들다는 표현을 써서 궁금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뭐 고통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야기는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힘든 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갈 수 있는 거 그렇게 힘들면서 이거를 사랑이라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거를 다시 재해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힘들 정도 우린 사랑해 예를 들면 근데 그게 힘든 과정인 게, 꼭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왜냐면은 사랑의 탱크를 각자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언어만 다를 뿐이지, 그 다른 언어로 내 사랑의 탱크를 채워주니까, 내가 차니까 나도 그만큼 파트너를 채워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로. 딱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과격하게 채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꼭 힘들다는 편안한 언어면은 처음부터 소통이 쉬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 더 단단하고 믿음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그만큼 시간이 노력을 하니까. 계속 길어진 이게 예를 들면 이게 하나의 우리의 그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속이 이렇게 가는 건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은주 언니 말처럼 이게 되게 막 처음에는 당연히 그 언어를 모르거나 부딪히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지금 저희 이제 만나고 좀 이게 익숙해지고 나서는 이런 느낌이 더 강해요. 그거 사랑을 받았을 때 막 내가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외국어도 연습을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언어가 익숙해지는 것처럼 이 친구가 스킨십을 해주는 걸 막 죽겠는데 참고 막 이런 느낌보다 얼마나 얘가 그동안 해준 게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되게 귀엽고 막 걔 아유 또 이러네 막 이렇게 귀엽다 막 약간 그런 사랑이 샘솟는 마음이 조금 더 커서 아니 힘들다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제 물론 계속, 연습하는 것들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 씨. 네, 저는 1위가 인정하는 말이고
1점 차이여서 2위는 2위가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랑 봉사. 네, 그래서 사실 세 개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스킨십이랑 선물이 좀 많이 뒤쳐져 있죠. 뒤쳐져 있어요. 네. 그리고 남편도 인정하는 말이 1위고 2위가 스킨십. 그래서 저희는 되게 많이 비슷해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인정하는 말과 관련해서는 뭐 칭찬이나 이런 건 뭐 당연히 좋아하고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은 뭐 괜찮다 아니면은 뭐 서로 저희는 또 종교가 있으니까 샬롬 뭐 이런 단어들 고맙다 이런 단어들 되게 익숙하게 매일 썼고요. 좋은 하루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하고 그다음에 책 읽으면서 저희가 가장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는 게 되게 익숙한 거. 그게 되게 또 살아보니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해야 돼 이런 마인드가 별로 없고 요청하는 버릇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정하는 말이 좀 많이 배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신에 그 부분이 둘 다 예민해요. 네, 그러니까 싸움의 요지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민하고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그게 이게 수가 틀리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이제 더 핀트가 이제 커지는 경우가 좀 많이 어떤 게 있었고. 싸우게 되는 말? 글쎄요. 부탁해야 되는데 살짝 명령하듯이 얘기한 거야. 쓰레기 좀 버려. 뭐 이런 거. 아, 그쵸.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뭐 얘기를 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근데 에피소드가 잘 생각나진 않네. 네. 그런 것들이 아 진짜 안 있고. 싸울 것 같이. 맞아. 저희 세상이 커플은 생겨가지고. 모든 피드백이 이래요. 다 가면을 잘 쓰고 있는 거죠. 착한 사람들입니다. 아, 진짜 가면을 잘 쓰고 있는 거죠. 저희 진짜 연말에도 계속 싸웠는데 아무도 믿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막 싸우는 것도 존댓말 쓰면서 아니요,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하옵니다. 이런 서운합니다. 서방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결혼하니까 봉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네, 맞아. 일을 하니까 또 더 네, 그렇고. 되게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예시로 그런 게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설거지 대신 해주거나, 뭐 쓰레기를 버려주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예시가 진짜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거 시켜요. 손톱 깎아주는 거. 손톱을 깎아줘요? 진짜 손 약간 손에 뭐 변태야 좀. 그쵸? 아니 우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손에 아까 다른 인격이 있다고 머리 자아가 있다고 했어요. 했으니까 인정해 줍시다. 저 3명이에요. 손톱을 어떻게 해? 손톱을 그래서 깎아주라고 시키고 나도 막 깎아준다고 하고 그럼 되게 싫어해. 왜 해요? 난 내 손톱 누가 깎아주는 거 싫어. 난 되게 좋은데. 나는 내가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거든요.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머리도 감겨달라 그러지. 머리는 좀 아웃 오브 힘들고. 아프리카네. 그 영화 혹시 몰라요? 나 너무 옛날 사람. 어떤 거? 얘기해주세요. 옛날에 그 로버트 레드포드인가 나온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가 있어요.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영화. 근데 거기서 그 여자 주인공의 머리를 이 남자가 감겨줘요. 이제 남편은 막 바람 피우고 막 그런데 이 남자는 탐험가인 남자인데 이 여자 이 아프리카에서 이 바깥에서 이 머리를 싹 감겨주면서 네. 근데 그거 진짜 사랑받는 것 같아요. 머리 감겨주는 거. 남자친구한테 저는 아빠가 감겨준 적이 있는데 어릴 때도 아니고 한 고등학교쯤 그러니까 되게 아파서 막 이렇게 며칠을 진짜 고열에 완전 땀범벅으로 막 이렇게 있는데 아빠가 막 이렇게 농담으로 막 이런저런 농담을 하다가 아버지가 제가 봤을 땐 사랑의 언어가 1위가 봉사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요새 말로 친데레처럼 막 오지 마 막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제 어디 간다고 그러면 데려다 주시고 데리고 오고 뭐 이런 걸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그때 아빠가 다 컸는데 막 그 화장실 있는 데다 대야를 막 이렇게 갖고 와서 머리를 막 이렇게 침대 위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머리를 막 다 감겨주시는데 그게 되게 막 장난 같기도 하고 다 컸는데 사실 뭐 이렇게 하면 감을 수 있는데 되게 사랑받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언어를 그렇게 배운 건가? 봉사하는 거라고 배운 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익숙한. 생각이 좀 들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
봉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랑은 그렇게 해서 확인되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맞아. 진짜 되게 많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근데 부모님이 어머님도 아버님도 두 분 다 제 생각엔 봉사가 1위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로는 뭔가를 그렇게 인정하는 말을 잘 하지 않으시니까 그거는 결핍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갈망했던 언어일 수 있고, 봉사는 제가 받는 게 굉장히 익숙한 언어인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시간이 다른 질문들도 지금 가득 있는데 각자 얘기하다가 그냥 갔어요. 네. 시간 너무 그래서 빠르다. 시간 진짜 잘 가죠. 네. 엄청나게 잘 가죠. 아 근데 이렇게 끝내니까 되게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언어는도 질문에 있었는데 여기서 그 먼저 수연 씨는 아버지가 봉사의 언어가 있는 것 같다 얘기했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자기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있었지만 이렇게 내가 그런 언어가 생기는 데는 부모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부모님과 뭔가 코드가 안 맞으시는 청년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부모님은 어떤 언어를 쓰시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시자는 차원에서 드렸고요. 후다다닥 우리도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이거 같다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도 이제 뭐 머리 감겨주는 거 얘기하니까 저희 엄마도 헌신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봉사가 그냥 너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도 난 배우자에 대한 어떤 이상형에 있어서도 봉사가 되게 좀 중요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편했던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롭거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걸 해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원하는 걸 대신 해주거나 그걸 서포트해주는 엄마와의 코드가 되게 잘 맞고 지금도 그렇게 잘 지내고 그걸 조용히 바통 터치를 이제 남편이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헌신의 아이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뭐랄까 좀 역동처럼 이게 지금 내가 익숙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변화 반대로 내가 이제는 좀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는 관계들을 지금 엄마에서 이제 나에서 남편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아이도 생겼을 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저도 계속 이 책 기반으로 많이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수지 씨는? 생각해 보니까는 오히려 인정하는 말을 받고 자란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책을 읽고 돌아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도 봉사가 독보적이었고, 대신에 스킨십 이런 것들이 너무 전무했어요. 너무, 오히려 저는 어릴 때 그것이 결핍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억이 뭐 동생을 떼놓고 엄마와 시장에 가고 싶다. 이런 기억들이 저한테 남아있거든요. 함께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는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스킨십 이런 게 굉장히 어색하고 저의 언어 순위도 확 뒤로 물러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영향을 했어요. 진짜 받나 보다. 받았겠죠. 그러면 은주님의 그 영향은 뭘까 되게 궁금합니다. 손에 인격이 심겨지기까지. 보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넘쳐나는 건가? 식구들이 다 손으로 이야기했을까? 근데 어렸을 때도 스킨십 같은 게 좀 원하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옆에서 잔다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긴 했어요. 신체적 접촉을 좋아하긴 했던 것 같고 그냥 생각했을 때 엄마가 줬던 거 중에 봉사는 단연 1위였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가 받고 싶어 하거나 주는 사랑의 방식이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할 때까지도 인형을 받았고요, 제가.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면서 전시회를 하는데, 졸업 전시를 하는데, 리라쿠마 인형을 큰 걸 사온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도 꼭 뭘 사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취를 하는데, 그 집에 내려갈 때, 빵이라도 하나라도 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너 뭐 안 사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엄마의 사랑의 언어가 그것일 것이다. 선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드네요. 네. 네. 되게 또 부모님 얘기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하니까 풍성해요. 되게 풍성하고 새롭네요. 너무 아쉬워서 그래도 여기까지 하고 3부에서 이어서
2부에서 못다한 질문들인데 제가 그 이어져서 되게 궁금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우리 3부. 3부는 커플 상담 코너네요. 네. 또 우리 상담사니까 그 코너 무슨 말이 될지 되게 또 궁금해집니다. 그럼 3부에서 뵐게요. 잠시 후에 봬요. 네.